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단 1시간뿐이라면 여러분은 그 1시간을 어떻게 쓸 건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넬까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말 한마디를 꺼내볼까요? 아니면 그저 조용히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지도 모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1시간 후 기적처럼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해 드릴 책 참을 수 없는 1%의 울림에는 전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남기는 삶의 메시지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삶과 죽음의 경계, 비행기 사고라는 극한의 순간 속에서 삶의 본질을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5년 9월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밥 호프 공항에서 승객 140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운 뉴욕행 제트블루 292편 여객기가 순조롭게 이륙했다. 그러나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종실 중앙 컨트롤 모니터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항공기의 앞바퀴 랜딩 기어가 정상적으로 접히지 않았다는 경고였다. 무엇보다도 외부 착륙 장치의 실제 상태를 육안으로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제트블루 292편의 기장은 곧바로 지상 관제사와 긴급 교신을 시작하며 항공기를 우회 비행시켰다. 동시에 관제탑 상공을 낮게 통과하며 지상 관제실에서 직접 착륙 장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관제실도 즉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때마침 현장에 접근한 한 방송국 헬기가 제트블루 292편의 착륙 장치를 망원 렌즈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고 곧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항공기의 앞바퀴가 정상 위치에서 왼쪽으로 90도 꺾인 채 고정된 최악의 상태였던 것이다. 기장은 이 상태로 목적지인 뉴욕까지 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출발지인 밥호프 공항으로 돌아가는 대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긴급 착륙하기로 결정했다. 렉스는 긴 활주로와 체계적인 비상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비상 착륙을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상 착륙 시 항공기의 중량을 최대한 줄이는 일이었다. 특히 연료가 가장 큰 위험 요소였다. 항공기가 이륙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결함이 발생했기에 기체 내부는 거의 가득 찬 연료로 인해 비상 착륙 시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이에 기장은 비상 착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착륙 중량을 최적의 상태로 조정하기 시작했다. 기장은 공중에서 항공기를 선회하며 연료를 소모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제트블루 292편은 무려 3시간 동안 상공에 머물러야만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내에 있던 140명의 승객들은 점점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졌다. 모두가 무사 착륙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승객들은 카메라를 꺼내 기내의 긴박한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다. 심지어 몇몇은 혹시나 가족들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작별 인사를 영상으로 남기고 있었다. 한편 지상에서는 방송 매체들이 제트블루 292편의 긴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 시작했다. 기내 승객들은 항공기에 장착된 위성 TV를 통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생생히 지켜볼 수 있었다. 기내의 긴장감은 순식간에 극도의 혼란과 공포로 치달았다.
몇몇 승객들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기내는 혼돈에 휩싸였다. 삶의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에 기내에서는 가족과 친척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거나 불가능한 통화를 계속 시도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 자크 딘도 있었다. 형용하기 어려운 공포와 절망이 비행기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승객과 승무원 146명의 운명은 오직 한 사람, 바로 조종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나머지는 그저 하늘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었다. 지상에서는 비상 착륙 시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긴급 구조팀과 의료진이 총동원되었으며 혹시 바다에 불시착할 경우를 대비한 해상구조대와 선박들까지 모든 장비와 인력이 긴장 속에 대기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마침내 항공기의 연료가 거의 바닥나자 착륙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90도로 꺾인 채 고정된 앞바퀴 착륙 장치가 얼마나 버틸지, 기체의 균형이 무너지진 않을지, 마찰로 인한 스파크가 연료에 불을 붙이지는 않을지 상상하기 싫은 수많은 위험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운명을 결정할 긴박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조종사는 노련하고 침착했다. 그는 최대한 오랫동안 뒷바퀴만으로 기체의 균형을 유지하며 천천히 착륙을 시도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강렬한 스파크와 함께 화염이 치솟았다. 순식간에 앞바퀴 전체가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고 기내는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종사는 기체의 속도를 줄이며 균형을 잡기 위해 안간 힘을 다했다. 그리고 마침내 항공기가 멈춰 섰다. 기적처럼 승객과 승무원 146명 전원이 무사했다. 탑승객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있음에 환호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고 기지를 발휘한 제트블루 292편의 조종사 스캇 버크의 뛰어난 판단력과 숙련된 조종술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순간이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순간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다. 제트블루 292편의 승객들이 느꼈을 공포와 절박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들이 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밤, 직장에서의 예기치 못한 위기, 소중한 이와의 갈등, 또는 갑작스러운 건강의 적신호 등의 순간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매 순간 숨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는다.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아침 햇살, 차 한 잔의 따스함,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이 모든 작은 일상의 조각들이 새롭게 보일 것이다. 그때부터는 현재에 온전히 머물며 그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고 비로소 살아있음의 깊이를 체험한다. 이는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하다. 만약 제트블루 292편의 승객들처럼 위기의 순간을 무사히 지나고 그 다음날 눈을 떴다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 그날의 아침은 무엇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백지와도 같은 상태일 것이다. 위기의 폭풍을 지나 다시 일어섰을 때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특별한 시각을 얻는다. 잠시 엄청난 행운으로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한 후 그동안 가슴 한편에 접어만 두었던 꿈들을 지금 바로 펼쳐보려 할 것이다. 그렇게 위기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완전히 다른 목적지로 인도할 수 있다. 만약 당신에게 위기가 닥쳤다면 지금이 인생의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하자. 자신에게 찾아온 이 소중한 순간을
절망과 후회만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당당히 새로운 문을 찾아 열어보자. 위기는 삶을 변화시키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 진정한 변화는 결심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 내면의 두려움이 속삭일 때마다 그것을 뛰어넘는 용기야말로 새로운 나를 찾는 첫걸음임을 기억하자.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채워 나가느냐에 따라 그 빛깔이 달라진다. 오늘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두 번째 기회일지 모른다. 그 기회를 붙잡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보자. 여기까지 참을 수 없는 1%의 울림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다녀온 사람들은 그 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느껴지고 작은 숨결 하나에도 감사하게 되죠. 우리는 그런 극한의 경험을 겪어본 적은 없지만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마음의 깊이를 아주 조금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이 내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라면 어떨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냥 흘려보냈던 하루를, 그저 버티기만 했던 시간을 이제는 스스로의 삶으로 되돌려 주세요. 오늘부터가 진짜 당신 인생의 두 번째 기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